오늘도 신나게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정말 반갑게 달러가 녹아주고 있죠. 101.85포인트까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크리스마스를 반기기라도 하듯이 전체 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4,000달러 옆구리를 살짝 찔렀었는데 결국 튕겨져 나오면서 44,640달러, 이더리움은 2,22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었던 솔라나, 오늘도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9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BNB 불안한데요. 조금만 더 솔라나가 올라주면은 시총 4위 자리를 BNB가 꿰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한 암호화폐 시장,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또 추가로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지난 3분기 GDP가 확정이 됐는데요. 4.9% 성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긴 한데 해당 데이터는 솔직히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경제가 성장해서 GDP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려가지고 그걸로 GDP를 성장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랑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20만 5천 건.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정리해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당연히 금리 인하가 아니겠느냐. 미국과 유럽, 영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고점을 찍은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단 금리 인하는 더딘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딘 속도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하나 터지면서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저번 FOMC 미팅까지만 해도 고개를 빳빳이 세웠었던 제롬 파웰이가 저번 FOMC 미팅 때는 완전 수그러들면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저기서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 과연 어느 나라 폭탄이 가장 먼저 터지게 될 것인지. 한편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아르헨티나, 그가 친비트코인적인 발언을 많이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모았었는데요. 이번에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현행법상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금융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비준하고 확인을 해버렸다. 기타 암호화폐, 우유 등 실물 거래들을 통한 금융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르헨티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법원이 실크로드 관련된 비트코인 압수 명령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개수는 69,370개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많이 압수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의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69,370개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추가되는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되는 양이라면은 미국 정부가 종종 비트코인을 던지기 때문에 그들이 판매할 수 있는 비트코인 양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물량 자체는 2020년도에 압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 비트코인에 관한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을 증오하는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돈나무원이 캐시우드가 일론 머스크와 조만간에 X상에서 스페이스를 진행해가지고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캐시우드는 인공지능 및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라고 덧붙였는데,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입 좀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최근 자유 발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었던 일론 머스크인데 금융의 자유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다가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춤에 가지야. 다음으로는 미국의 방송사 폭스 비즈니스에서는 밝히기를 블랙락의 최대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아니겠느냐라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국제 자산이자 금에 필적할 수 있는 가치저장 수단이라고 부른 바가 있었죠. 당연히 그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실이었다라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SEC 관련해가지고 ETF 승인
관련된 미팅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수정 신청안을 제출했다 등등의 소식들이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물 ETF 승인이 가까워져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1월 10일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이 90%다. QCP 캐피털 같은 경우는 한 수 더 떠가지고 1월 5일 정도 해가지고 승인 발표가 나오게 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승인이 되고 나서 QCP 캐피털 같은 경우는 현물 수요가 후달리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36,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코인베이스의 분석과는 정반대입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어서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크립토 퀀트 기고자 썬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1년 이상 장기 보유 중인 물량이 점차 증가를 해버리고 있다. 현재 1년 이상 장기 보유 물량 비중 같은 경우는 비트가 70%, 이더가 오히려 앞서는 72%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해 하락장이 이어가지고 아직도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굳건하게 물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의 힘을 받으면서 장기 보유 비중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더리움은 아직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 이후에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리가리를 때려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항과 지지 아래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축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횡보를 해주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신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해당 범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크게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없는 가운데 일단 알트코인들 포카닷 같은 경우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9달러 30센트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나 같은 경우도 하락형 쐐기를 딛고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문제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반면에 솔라나라든지 다른 코인들이 뛰어버리니까 관심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더리움 끝나지 않았다. 해당 저항 뚫고 2600달러까지 가지하라고 매크로시알지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더리움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고 있다. 만약에 해당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면 목표가는 1893달러까지 이더리움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코인들 날아가고 있는 가운데 바닥을 기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이더리움. 다음으로 아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니어라든지 아박스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꼼지락꼼지락 되고 있다. 아톰도 한번 달려보자. 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 이후에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승 추세를 견뎌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말이 필요 없죠. 이름값을 하면서 계속해서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의 연례 행사인 브레이크 포인트가 조만간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 티켓의 봉크 결제가 추가가 됐다고 하네요. 솔라나를 대표하는 개코인 봉크. 암호화폐 생태계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물이 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으로 특정 암호화폐상에서 고래들의 활동이 증가할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이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매틱에서 고래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이러한 움직임, 고래들이 요동치는 것은 종종 조만간에 중요한 가격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틱 가격에 큰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상황에서 큰 변동이라 친다면은 당연히 하방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겠죠.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의 공동설립자 중에 한 명인 세르게이 나자로프는 이야기하기를 2024년도 가장 주목하는 크립토 트렌드는 실물자산 토큰화다. RWA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RWA 올해 사실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솔라나라든지 AI 코인에 가려져가지고 그 상승세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만은 리오라든지 그런 코인 살펴보시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음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물자산 토큰 코인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왁자지껄 국내 소식입니다. 유명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있죠. NFT가 한창 인기를 누렸을 때 하정우 NFT가 국내에서 발행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NFT 프로젝트는 아방가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정우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적극 홍보에 나섰으며 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정우 씨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프로젝트가 버려진 것 같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자금을 가지고 튄 것 같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연락이 뚝 끊겼다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는데요. 김치 코인에 의해서 김치 NFT, 김치 메타버스는 이미 망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내 프로젝트들 중에 제대로 지금 진행되거나 성공한 것이 거의 없죠. 야, 이거 왜 이럽니까? 이러면 안 되죠. 부디 내년에야말로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하나 나와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광조댓 광고 틀어주기를 통해서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서 토마토 채널 도와주자 광조댓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